안녕하세요. 려마년 원장 이주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화폐상 습진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논문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화폐상 습진 관련된 논문이고요. 제목은 화습탕으로 호전된 화폐상 습진 환자 치염 오래에 대한 증례보고라는 논문이고 2019년도 2월 달에 한방 안이비인후 피부과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사실 저희 병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제로 작성을 했던 논문이고요. 화폐상 습진 환자분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했고 어떻게 처방을 써서 어떻게 좋아졌는지 거기에 간략하게 이제 기술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폐상 습진이라고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선 화폐상 습진에서 화폐는 동전입니다. 동전은 동그랗죠. 동그란 모양의 습진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화폐상 습진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처음부터 동그랗게 발생이 되지는 않고 처음에는 작은 좁쌀 같은 것들이 소수포 형태로 구진처럼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구진들이 증상이 심해지면서 합쳐지고 커져서 이제 동전 모양을 이루면서 동그래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각형이나 여러 가지 모양 판 형태로 이제 습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홍조가 생기게 되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심해서 이제 찰상, 긁는다고 하죠. 예, 많이 긁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각질도 발생을 하게 되고 찰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2차 감염,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들이 감염이 돼서 증상이 이제 합병증으로 더 심해지는 결과도 이제 발생되게 되는 이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학에서 화폐상 습진은 습창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급성 같은 경우는 습열, 그 다음에 만성 같은 경우는 혈압풍조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습열이라고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증상이 심하면서 이제 삼출이 생기고 진물이 나면서 가렵다, 열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혈압풍조라고 하면은 진물이 나거나 열감이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증상이 만성화가 돼서 증상이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각질이 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화폐상 습진 환자한테 저희가 화습탕을 처방을 했는데요. 화습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화폐상 습진 환자분들, 아토피, 지루성 피부의 환자분들에 많이 쓰이는 처방입니다. 보통 처방 구성은 시호, 길경, 방풍, 화피, 복령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환자분들께 동일한 화습탕을 동일하게 똑같이 처방을 하진 않아요. 화습탕이라는 기본 줄거리 안에 환자분의 소증에 따라서 처방이 달리 구성이 되게 됩니다. 소증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생활하는 이제 평소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욕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식욕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화가 잘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변이 설사 경향인 분들도 계실 거고 변비 경향인 분들도 계실 거고 사람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화습탕이라고 하는 기본 줄거리 안에 이런 소증들에 의한 이제 처방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환자분들께 개개인에 맞게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습진에 대해서 치료 평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가려움증을 10개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몇 개냐 뭐 6개다, 5개다, 4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6개라고 하면은 처음에 10개였을 때 기준으로 처음보다 가려움증이 40% 정도 줄어든 형태라고 이제 인식하고 저희가 이제 차팅을 해놓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증례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학생 여자 환자분이었고 유병기간은 질병이 오래됐던 이제 발생했던 총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개월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병원은 사실 한의원에 바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피부과에 들렀다가 아니면은 대학병원에 들렀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내원했던 경우고요. 알레르기원정이라고 하는 항히스타민제하고 데타손 연고라고 하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가려움증을 10개로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가려움증이 몇 개냐라고 여쭤봤을 때 가려움증이 절반 정도 줄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2주 정도 뒤에는 70% 정도 줄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4주 정도 지난 후에는 80% 정도 줄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가려움증이 줄면서 이제 기타 홍조라든지 이제 삼출물, 진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각질 등등의 증상들도 같이 호전이 되었고 기타 뭐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발생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생 여자 환자였고요. 유병 기간은 7개월 정도 됐었고 특성으로 과거에 아토피가 있었던 이제 기왕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했던 상태였고요. 잘 낫지 않아서 한의원에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했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했던 상태로 내원했을 때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이제 먹는 약이랑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을 했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시작 1주 후에는 가려움증이 10% 정도 경감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2주 후에는 70%, 1개월 후에는 80% 호전되었다고 얘기를 했던 상태였고요. 마찬가지로 홍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삼출액, 각질 등등도 같이 호전됐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증례는 26세 여자 환자였고요. 유병 기간은 9개월 정도 됐던 상태고 특징으로는 이분이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본인 근무하시던 병원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셨다가 이제 증상이 낫지 않아서 비스테로이드성 면역 억제제 사이포렌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랑 그다음에 프로토픽이라고 하는 이제 도포제를 사용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3주 정도 이제 증상이 심해지셨는데 이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치료 초기에 증상이 심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초반 3주 정도는 증상이 처음 내원 시보다 좀 심해졌던 경우였고요. 4주 후부터는 이제 가려움증이 줄어들어서 20% 정도 경감이 됐었고 6주 후에는 50%, 그다음에 8주 후에는 70% 정도 경감이 됐던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증상이 모두 다 이제 호전되어서 이제 홍조라든지 삼출의 각질들도 같이 호전되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치료를 종결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4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중년 남자 환자분이신데 특징이 영업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잦은 술자리랑 이제 늦은 회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게 있었던 상태였고 유병 기간은 3개월 정도 되셨던 상태였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병원에서 다이보넥스라고 하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랑 이제 박트로반이라고 하는 이제 세균성 항균제죠. 네, 사용하고 이제 본원에 내원하셨었고요. 마찬가지로 처음 3주 후에는 가려움증이 절반 정도 소실이 되었고 이제 9주 후부터는 전체적으로 가려움증이 같이 소실이 되면서 홍조라든지 각질도 같이 없어졌던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3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유병 기간이 좀 기세요. 4년에서 5년 정도 되셨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부과에서 치료하시다가 대학병원 가셨다가 한의원 가셨다가 내원하셨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프코 연고라고 하는 이제 1등급 가장 센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을 하고 계셨던 상태였습니다. 치료 시작 후부터 한 5주 정도 경과 후부터 가려움증이 한 절반 정도 경감이 됐고요. 17주 정도 경과 후에는 이제 80% 정도 가려움증이 소실이 됐고 기타 홍조라든지 삼출물도 같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이상 5레고요. 환자분들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례 1번하고 2번 이제 여자 중학생 환자분하고 여자 고등학생 환자분은 사실 여자 여고생 여중생들 특성상 친구들끼리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제 뭐 분식들을 많이 먹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음식들을 좀 조심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이 컨트롤이 잘 안 됐던 경우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치료가 잘 됐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남자 중년 환자분도 이제 영업하시던 분이셔서 사실 이제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음주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잦은 음주를 하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가 잘 됐던 경우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뭐 엄격히 해야 되는 게 좋지만, 근데 저희 병원은 음식에 관련된 부분도 컨트롤을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총 수면 시간보다는 사실 잠에 드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주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뭐 만약에 이제 뭐 고3이나 뭐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늦게 공부를 하거나 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자분들께 뭐 하실 일이 있으면 일찍 하시고 아니면은 아예 늦게 하시고, 잠은 꼭 11시에서 12시에 주무시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일찍 하실 경우는, 늦게 하실 경우,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실 경우는 새벽 4시에서 5시에도 일어나도 좋으니 그때 일어나서 이제 뭐 공부를 하시던 일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1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자시입니다. 자라고 하면은 가장 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의 이제 피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모든 재생작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간대에 잠을 자게 되면은 이제 피부의 재생작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간대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를 하신다거나 이제 뭐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피부는 피부대로 재생을 하지 못하고 증상은 증상대로 악화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가급적 11시에서 12시에는 잠을 드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이제 논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제 뭐 다설레라고 하면은 뭐 적다고는 어떻게 보면 적다고도 적고 이제 많다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이제 레지만, 이런 케이스 하나가 쌓여가지고 이제 모든 환자분들께 이제 뭐 저희가 적절하게 처방이나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논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달아 놓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링크대로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가서 다운받아서 찾아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폐산수증 관련된 논문을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사마귀 관련된 논문을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2014년도 경에 이제 저희가 작성한 논문인데, 그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화폐상 습진 논문은 여기까지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뭐 아래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폐상 습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